일 처리가 너무 빠르다. 한국이 치명타를 날리려고 한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점심에 김밥으로 때우며 5시간을 회의한 것이 일본에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뒤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하며 걱정합니다. 가장 한국의 행보에 관심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불과 취임 2일차에 나온 조치에 주변국이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일본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뉴스에서는 대통령 당선 뒤 취임 2일차 만에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인데 이걸 불과 이틀 만에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일본의 수건 사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일본 수건 사업이 뭐길래 그러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선 직후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중국의 협조를 잘하라, 초심을 지키라며 느닷없는 말을 했죠. 중국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드 사태 때 선포된 한할령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잘 지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중요한 때 늘 나타나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모습은 늘 있어온 것인데 이제 일본의 태도가 상반된 모습인데요.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당한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없이 좋게 발전했다며 말한 뒤에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에 보여준 전향적 태도였다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고 일본은 이를 전례 없는 복원으로 평가하면서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지난 3년간 일본에서 혐한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아베 총리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혐한이 사라진 이유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사도광사 문제를 양보했는데 이는 일본조차 놀란 큰 양보였다고 되뇌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설마 한국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양보하겠냐고 사실상 포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극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빼버리고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모습까지 보였음에도 한국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눈 감고 넘어가버려 일본 입장에선 쾌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선 한국의 징보 정권이 들어서자 경계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일본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 민주당이 집권할 것을 줄곧 예상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만에 일본이 놀랄만한 일을 신속하게 해버렸다는 건데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단 2일 만에 이행, 지시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것이 일본에서 이를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 해운업계, 언론계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점 전략에 크게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곧바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북극 항로가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부산이 물류 허브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북극은 이제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으며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 ANN 뉴스 등에서는 이 대통령의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미래 경제전장의 서막이라면서 다만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것을 불과 대통령 2일차 했다는 점이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옮기면 북극 항로 시대 주도권은 한국이 쥘 수 있다. 일본 해운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생성되고 있다면서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입니다. 니혼게이자에는 여기에 더해 HMM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며 이에 대해 주목한 모습입니다. 이는 한국의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면서 일본은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미국도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고무적으로 판단하며 결이 같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팔라고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린란드에 미군을 보내 점령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중심부에 있는 핵심 기지이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염원인데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한국이 미국에 힘을 보탠다면 미국에선 당연히 환영하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놀란 게 한국의 몇몇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행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세종에 머무는 게 현실이었으나 정말 이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실행할 줄은 몰랐다면서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상케이 등은 아무리 그래도 부산의 해양 수도 이전은 말뿐일 것이다 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보란듯이 해수부 이전과 부산 북극 물류 허브 등이 구체화되려 하자 놀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상하이와 텐진의 물류 허브를 구상 중이며 도쿄, 오사카 등이 이에 준비 중입니다만 한국의 부산은 북극을 연결할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 위치이기에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정적으로 한국 부산의 북극 허브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깜짝 놀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일본의 구상, 해저 터널로 한국 접수, 그러나 좌절.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해상으로 나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것만이 일본의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해 늘 대륙의 진출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 도발은 물론이고 각종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륙과의 연결을 틈만 나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해상 진출의 연장선으로 일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북극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 처음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간부 후보생 교육을 마친 실습생과 항해에 숙련된 승조원 등 약 310명을 태운 연습함 가시마를 올해 9월 북극권에 파견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북극권에 선박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북극 근처까지 접근하지는 않았고 해협 근처에서 약 30시간에 걸쳐 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서 30시간이나 머물며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극권에 진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암암리의 북극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권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 중국 등이 북극으로 진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어붙은 바다 때문에 주로 혹한기가 아닌 여름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기 위해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쇠빙 능력을 강화한 관측선을 건조하고 항해 자원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었죠. 이것으로 위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얼음 분포를 파악해 연료가 적게 드는 최적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북극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줄면서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고 북극해로 돌아갈 경우 유럽까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를 통하는 거리에 비해 60%가 거리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이 출몰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의 위험 해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죠. 이미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북극해는 일본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까지도 득세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신들은 옵서버, 보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참가하겠다며 북극권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자국의 다양한 상선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북극 항해에 동원되는 쇠빙선을 비롯한 기술은 한국이 전 세계 가장 앞서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다소 요원한 상황이지만 북극 항해를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러시아 선박은 당시 대우조선 해양의 쇠빙선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러시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쇠빙선이 러시아 자원 수출의 중심이라면서 한국과 협력을 극동 1순위로 놓기도 했죠. 미국도 현재 한국의 쇠빙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출발하는 항구가 바로 부산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조선소들은 쇠빙선 수주 일감이 몰려있기에 더욱 북극 항로 개척이 주목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안 그래도 조선업이 뒤처지는데 한국이 빠른 일처리를 하자 불안감이 감도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 패권과 모든 자원, 미국의 중심이 북극에 향해 있기에 더욱더 다급한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한국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에 대해 한국이 점유하겠다는 선포를 내린 셈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북극 항로를 조선 해양강국 한국이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벌써부터 주변국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